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일까요? 3일선 매매 자일이 어제 종가 매수한 게 5일선 매수하는 자리였다. 일봉이랑 차트 한번 둘러보시면서 자리를 보면 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 주덕입니다. 현재 촬영 시간은 3월 3일 오후 1시 40분을 지나가는 시간에 제가 영상을 찍게 됐는데, 여러분들 오늘 시장을 보시면서 생각보다 좀 강한 흐름에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미국장도 나스닥, 다우지수 전반적으로 다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파월이 연설을 했죠. 이제 25bp 금리 인상을 3월에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50bp 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전쟁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해갖고 25bp로 어느 정도 확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고, 게다가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오늘 오후 시간대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2차 협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가 좀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슈 외에도 우리나라는 좀 약간의 호재가 있을 수 있어요. 수급적인 면에서 호재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자면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제재를 받았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제외를 당합니다. 그 제외를 당하는 게 왜 우리나라에게 호재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제외를 당한 만큼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MSCI 신흥국 지수에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는데, 러시아가 나가면은 그만큼 우리나라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겠죠? 자체적으로 펀드 내에서 이제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비중이 커지니까 그만큼 패시브랑 액티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큼 들어올 수 있느냐를 분석을 해봤을 때, 최소 1조에서 많게는 8조까지, 보통은 액티브 자금까지 합쳤을 때 맥시멈 8조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8조라는 금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그런 금액이 만약에 들어온다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지수가 더 이렇게 반등이 잘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보다 최근에 흔들어댈 때 나스닥 1%, 2%씩 흔들 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최근 일주일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흔들진 않았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되면서 지금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 이 시점이 언제냐? 3월 9일에서 10일, 9일 장 마감하고 10일날 시초가 부근까지 보통 이제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아마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딱 남았는데, 일주일 정도까지는 그때 이미 자금이 확 들어올 거를 이제 알잖아요, 시장에서. 그럼 그때까지는 그때 팔더라도, 그때 그 물량을 넘기더라도 그 전까지는 좀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좀 좋은 요인이지 않을까. 수급적인 요인인 거죠. 그 부분을 일단 체크를 하시고 그때까지는 조금 매매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도 사실상 매매도 이제 원래 하던 대로, 눌림목도 사실 2월 초 중순만 해도 거의 안 하고 관망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그냥 나오는 자리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매매를 잘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시간이 되면 잠깐 최근에 매매한 거 눌림목 4.06 몇 개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은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 코스피도 1.5%, 코스닥도 지금 이렇게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차트 보면 이렇게 약간 삼중바닥을 만들고 올라왔죠. 네, 이렇게 올라왔고, 일단은 21선 위로 올라온 만큼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저는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매매할 종목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친환경 관련해서 조선이나 원전이나 종목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전조 증상이 뭐냐면, 조만간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 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드렸고,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양호하게 순환매가 잘 나오고 있죠. 섹터 간의 순환매가 잘 나오고 있는 이런 지금 시장의 모습이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이고 양호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만들어졌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최근에 강했던 섹터들을 한 번 더 체크해 보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오늘 원전주들도 시초가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일단 일진파워, 이런 우리기술, 이런 두산중공업, 보성 파워텍도 그렇고, 아쉬운 건 이제 시초가가 갭이 꽤 크게 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일단 지금 현재는 빠지고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 추세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5일선도 살아있고, 계속 투자 심리가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재료라고 보고 있어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주도주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빠진 종목 중에서는 이런 로봇주들이 있죠.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져줬고, 그 다음에 로보티즈나 이런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크게 빠지진 않고, 전체적인 추세에도 아직 문제는 딱히 없다. 근데 풍력주들도 조정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렇게 다 좋은 수급들이 돌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조선주들도 계속 이때 한번 들어오고 나서 지금도 계속 들어올 때 또 세게 들어오고, 이게 돌면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들이 굉장히 양호하다. 제가 예전에 계속 강조드렸던 게 조선주들, LNG 관련해서, 그 다음에 풍력, 그리고 원전,
그리고 리오프닝 뭐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매매를 계속 해도 되는 섹터로 보는 거는 일단 원전, 그리고 로봇주들도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원전, 로봇, 그리고 이런 방산주들도 보고 있어요. 사실 이 종목도 오늘 좀 매매를 하긴 했는데, 이거 단순 테마성으로 뭐 리스크, 전쟁 리스크 생기면 띡 오르고 그냥 아닌가 툭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완전 테마성의 종목은 뭐 빅텍, 스페코 같은 종목은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뭐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뭐 한국 항공우주 같은 종목들은 이번 계기로 실제로 이제 유럽에서도 국방 예산을 엄청나게 늘렸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흐름이 이제 이어갈 확률이 높은 거죠. 모멘텀이 생겼고,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단기, 중기 추세는 조금 생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모멘텀도 한 번에 툭 꺼질 만한 모멘텀은 아닌 것 같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들도 일단은 이렇게 다시 빠져주고 있는데, 적절한 지지선 라인 정도 주어지면은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뭐 여전히 요런 리오프닝 주식들도 아직까지 뭐 추세를 전혀 깨고 있진 않죠. 깨고 있진 않고 좀 잘 버텨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그런 신재생해서 아직까지 안 올라간 종목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게, 뭐 이런 탄소 중립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 쪽으로 같이 묶여서 갈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야금야금 그래도 올라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뭐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고, 물론 아직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큰 의미가 있는 흐름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특징적이었던 게,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작년에 굉장히 강한 주도주였던 게임주들, 메타버스 이런 섹터들이 흐름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도 이렇게 좀 바닥을 다지면서 우상향 방향으로 좀 트는 모습이 나왔고,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죠. 펄어비스도 이렇게 21선 위로 올라와 주고 있고, 컴투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까지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그런데 오늘 가장 특징적이었던 거는 약간 넥슨 GT?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각 기대감? 이번에 또 안타깝게도 이제 김정주 넥슨 창업자분이 별세를 하셨죠. 그래서 그런 이슈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매각이 앞당겨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로 조금 들어왔고, 이렇게 들어온 게 어떻게 보면 게임주 쪽에 뭐 투자 심리를 살리는 듯한 흐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까지 가능성은 열어두고,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골고루 오늘은 굉장히 퍼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최근에는 테마성인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몰렸다가, 오늘은 지금까지 많이 빠졌던 뭐 건설, 자동차, 반도체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해운 관련해서도 오늘 좀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뭐 페노션 같은 종목도 사실상 거의 이렇게 전고점을 뚫어주는 강한 흐름이 나와줬고, HMM도 다시 전고점 거의 부근까지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계속 건전하게 돌고 있고, 지금 당장 오늘 뭐 몇몇 종목 빠진다고 해갖고 안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또 다시 돌고 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순환매에 대해서 그 길목에 서서 눌림목을 잘 공략하는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 같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일단은 그 매매 내역을 했던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일단 어제 오늘 원전주들 좀 위주로 공략을 했고, 그 다음에 방산주, 그리고 그 외에는 기타 종목 하나는 수소 쪽 하나를 공략을 했는데, 오늘 일진파워는 어제도 공략을 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상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자세히 보시면은 어제 이렇게 빠졌을 때 매매를 했고, 트레이딩 계좌죠. 트레이딩 계좌에서 매매를 한 내역이고, 여기 반등이 나왔을 때 기준가 위에서 매도를 했고, 어제 마지막 때 종가 부분에서 꽤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이렇게 갭이 좀 운 좋게 크게 떠지면서 갭이 한 6% 정도 떠졌어요. 그래서 갭이 6% 떠져서 여기서 대부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제 오늘 원전주 주도 섹터에서 매매를 했고,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일까요? 이 자리가 이제 거의 한 3일선 매매 자일이, 그 다음에 어제 종가 매수한 게 거의 5일선 매수하는 자리였다. 그래서 한번 일봉이랑 차트에 한번 둘러보시면서 자리를 보면 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했던 게 두산중공업인데, 두산중공업은 같이 종가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매수 체크가 안 나왔죠. 이게 매수가 안 나온 이유가 장 끝나고 이제 장후 시간 외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내로 샀기 때문에 매수가 안 나왔는데, 어쨌든 이 종목도 같이 원전 섹터로 가면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오늘 또 시초가가 5% 정도 갭이 떠졌죠. 그렇게 해서 시초가 부분에 정리를 하고 다시 이 부분에 매수를 해서 이때 조금 정리하고, 아직은 또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는 이탈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 더 가지고 가면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또 짧게 트레이딩 했던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일봉을 보면은 이렇게 추세가 굉장히 조정 없이 잘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 시장이 반등이 세게 나오니까 방산주들은 반대로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차트가 연달아 세게 반등 없이 슈팅이 나와줬는데 오늘 이런 조정은 처음 조정이죠. 여러분들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게 처음 조정의 자리, 처음 눌림목의 구간에서 지지선을 좀 분석을 하고 공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캔들에서도 눌림목 구간이면서 5일선 자리 부근인 요런 자리는 요때 캔들에서도 종가 부근이고 5일선 부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조금 미리 지지대를 좀 분석을 해놓고 빠질 때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자리일 때 매수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이때도 최저점 부근에서 요때 매수를 성공을 해서, 물론 다시 시초가 부근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했지만 어쨌든 이 종목도 반등이 그 이후로도 계속 잘 버티는 종목이고 타점만큼은 조금 괜찮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서 보여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일진아이솔루스. 이 종목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인데 이 종목을 왜 공략을 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제 개파락이 마이너스 7%를 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치 이제 보호예수 이제 확약 물량이 풀리는 날이었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호예수 물량이 확 풀리는 날에 개파락을 크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종목에 따라서 항상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최근에 많이 빠졌고 개파락이 좀 세게 나와준다면은 핫했던 종목, 상장 당시에 핫했던 종목에 한해서는 이렇게 좀 기술적 반등이 좀 잘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물론 시초가부터 매수는 못했어요. 시초가에 샀으면 가장 베스트였는데 시초가에 사지 못하고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여기서 좀 팔고 오늘 다시 떨어질 때 매수를 해서 이렇게 다시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 트레이딩 계좌인 만큼 조금 어느 정도 시세를 주면은 조금 챙겨서 분할 매도라고 하죠. 분할 매도 하면서 또 다시 빠져주면 물량을 채워가고, 제가 생각하는 목표 가격대까지는 약간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좀 끌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도 매매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일봉으로 많이 빠졌을 때는 충분히 이런 갭을 메울 때까지는 매매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소 쪽, 재생에너지 쪽으로도 만약에 친환경으로도 이슈가 한 번은 나올 수도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전에도 이때도 한번 보호예수가 풀리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12월 1일 날 3개월치 이제 확약 물량이 풀리는 날에도 한 마이너스 14%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뺐다가 다시 다 올렸죠. 그래서 요 갭을 다 메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도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살짝 그런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물론 시장이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흐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 번씩, 자주 나오는 일은 아니니까 한 번씩 체크하면은 괜찮은 구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최근 시장에 대한 시황 정리를 해드렸고, 앞으로도 봐야 될 섹터들 계속 순환매가 잘 돌고 있고, 큰 악재만 있지 않는 이상 정말 큰 악재라고 본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너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진다던가, 아니면은 핵전쟁에 대한 위협이 갑자기 엄청 커진다던가, 이런 리스크만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러시아와 미국 간의 제재에 대한 이슈만 오고 가는 상황이라면은 좀 이런 흐름으로 조금 시장의 안정을 찾아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혹시나 눌림목 구간이 주어진다면은 좀 타점의 구간, 기법을 활용할 만한 구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볼 생각으로 저도 시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김정주 창업주의 별세가 다음 영상에서 다룬 주제를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한 건 아니었지만 책에 대한 내용인데 돈이 그냥 많다고만 해서 정말 행복한 게 아닐 수 있잖아. 돈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다음 영상에서 그런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